시스템 프로그래밍 5번째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수업에 대한 기초와 그리고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때의 메모리가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기본이 되는 프로세스와 그리고 thread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라는 것은 어떤 엔티티인데 어떤 코드죠. 코드의 일부인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각 프로세스는 그 프로세스 각각의 자기 고유의 스택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세스는 또한 각 프로세스가 사용할 어떤 메모리들, 메모리 페이지라고 하는데 그 메모리들을 자기 자신 고유의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프로세스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라는 그거 하나에서 어떤 파일, 뭐 외부에 있는 어떤 뭐 하드디스크 같은 데 있는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쓰고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파일을 입출력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의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프로세스는 당연히 자기 고유의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것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에서 보시면 작업 관리자라고 있죠. 거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리눅스 시스템에서도 여러분들이 ps라는 명령어를 쳐보시면은 그렇죠? 그 터미널에서 ps라고 쳐보시면 이 프로세스라는 커맨드인데요. 이 프로세스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현재 그 리눅스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줄 한 줄 그 각 프로세스들이 리스트 되는데 그 각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 그 고유의 ID 그 번호하고 그 다음에 각 프로세스 이름하고 각 프로세스의 상태, 그리고 뭐 각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어떤 자원들, 뭐 CPU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정보들을 다 리스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PS라고 해서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 프로세스라는 것이 각각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우리 리눅스나 이런 그 일반 운영체제에서 도대체 프로세스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또는 유닉스 시스템에서 fork라는 시스템 콜이 있습니다. fork라고 하는 이런 그냥 시스템 콜 함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함수에서 이 fork라는 시스템 콜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fork라는 시스템 콜이 굉장히 특이한 거라서 이 fork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다른 프로세스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 코드 내에서 fork라는 게 실행이 되면은 이 fork라는 게 실행이 되는 순간 원래 있던 그 프로세스와 자기와 동일한 어떤 다른 프로세스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그 생성되는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자식 프로세스, 차일드 프로세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부모 프로세스, 페어런트 프로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프로세스가 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 프로세스가 fork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다른 프로세스 하나 만들게 되면서 자식 프로세스가 만들게 되면서 원래 있던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fork라는 그 시스템 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fork라는 것을 부르게 되면은 그 현재 프로세스에서 자기와 어떤 동일한 아이덴티컬한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덴티컬하다는 의미는 원래 있던 그 프로세스의 소스 코드도 그대로 똑같이 사용이 되고, 또한 그 원래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어떤 메모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아이덴티컬하게 정확하게 똑같게 생긴 그런 프로세스를 하나 스폰한 이게 예를 들어서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까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새로 하나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새로 하나 생성하는 것을 자식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fork라는 시스템 콜을 원래 오리지널 그 프로세스에서 fork라는 걸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fork라는 것을 실행한 이후에 리턴 값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오리지널 함수에서는 이 fork라는 걸 실행을 하고 그러고 나면 리턴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 리턴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fork가 실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 프로세스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 새로 생긴 자식 프로세스의 그 fork라는 걸 통해서 새로 생긴 자식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새로 부여되겠죠. 그 자식 프로세스만의 새로 프로세스 아이디. 그 부여된 자식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리턴돼서 옵니다. 원래 프로세스에는. 즉 원래 프로세스가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되는 건데 그 부모 프로세스에서 리턴되는 오는 값은 바로 새로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 값이 리턴되어 옵니다. 당연히 프로세스 아이디 값은 음수가 될 수 없겠죠. 양수 값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fork라는 걸 실행하면 새로운 자식 프로세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순간 자식 프로세스가 생기면서 그 자식 프로세스도 원래 오리지널 그 부모 프로세스하고 동일한 코드가 다시 생긴다 그랬죠. 프로세스가 동일하게 이게 카피가 돼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 프로세스가 생기면서 그 자식 프로세스도 다 같이 또 그 리턴 값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코드가 이 복사가 돼서 되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에서도 리턴 값이 있게 되는데 요 fork의 리턴이 또 있게 되는데 그 자식 프로세스에서의 이 fork 리턴 값은 0이 리턴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자식 프로세스. 즉 그 원래 오리지널 프로세스에서 fork를 한 번만 불렀는데 궁극적으로 fork라는 이 함수가 그때 당시 fork가 실행되면서 프로세스를 두 개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 두 개 각각의 리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어런트 프로세스, 원래 있던 프로세스는 새로 만든 그 자식 프로세스의 PID, 프로세스 아이디가 리턴되고 새로 생긴 자식 프로세스는 0이 리턴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성공했을 때 얘기입니다. 즉 그 프로세스가 fork라는 이 명령어가 이 함수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돼서 자식 프로세스가 문제없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 fork라는 그 함수가 뭐 어떤 이유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똑같이 할당해야 되는데 뭐 메모리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뭐 프로세스가 너무 많다든지 뭐 어떤 식의 그 이유가 됐든 간에 프로세스를 하나 새로 생성하는데 실패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냥 리턴이 될 때 실패한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패를 할 때는 -1이라는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이 fork라는 함수는 궁극적으로 서로 세 가지의 다른 리턴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1이 리턴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새로 그 프로세스를 하나 만드는 게 실패한 것이구나 하고 알면 되고 알 수 있고요. 리턴 값이 0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0이 리턴 값이 된다는 뜻은 지금 0이 리턴돼서 온 그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0도 아니고 -1도 아닌 양수의 다른 값이 리턴돼서 올 수도 있죠.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 프로세스가 원래 오리지널 부모 프로세스이고 그 리턴돼 온 그 양수 값은 바로 새로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성공적으로 fork라는 함수가 시스템 콜이 성공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리턴 값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것을 이렇게 fork라는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이제 항상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프로세스가 많이 이렇게 생기고, fork를 통해서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있다가 종료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어떤 종료되는 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세스가 종료가 될 때는 원래 프로세스라는 것이 하나가 종료가 될 때 그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때 그 한참 이전에 자기 부모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졌었겠죠. 그렇죠? 항상 이 프로세스는 부모가 있어야만 그 자식 프로세스로서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되기 때문에 항상 부모 프로세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terminate, 종료되려고 하는데
그 부모 프로세스가 이제 아직 살아있는 경우에는 이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에게 이 sig child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날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식 프로세스에서 부모 프로세스에게 이런 시그널을 날리면은, 그럼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부모 프로세스가 이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모 프로세스는 바로 여기 보시면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식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하니까 자식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었던 어떤 메모리라든지 뭐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다 하고, 그 자원은 이제 사용하고 있던 메모리 이런 것도 다 반납을 하고 해서 깨끗하게 클린업을 한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간혹 가다가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가 가진 자원이나 데이터 컬렉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못한 상태에서 자식 프로세스가 그냥 죽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식 프로세스가 죽으면 부모 프로세스가 그것을 깨끗하게 클린업을 하는,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뭐 자식 프로세스가 쓰던 메모리를 다 수거하고 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자식 프로세스가 소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자원 수거가 제대로 안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식 프로세스는 이제 더 이상 실행되지 않죠. 종료는 됐는데, 근데 그 자식 프로세스가 쓰던 자원들 뭐 이런 그 자식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 넘버도 이미 그 예전 게 그대로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메모리 사용하던 거 이런 것들이 누가 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미 죽은 그 자식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던 메모리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반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죠. 시스템에서는 이미 그 자식 프로세스 걔가 가지고 간 것을 그냥 가지고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좀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즉 좀비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죽긴 죽었는데, 이 프로세스가 죽긴 죽었는데 그 원래 시스템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마치 살아있는 그 프로세스인 것처럼 가지고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던 자원이라는 걸 이렇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orphan 프로세스라는 것이 또 있는데, orphan이 원래 이제 고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아라는 건 이제 부모가 없는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자식 프로세스하고 부모 프로세스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 프로세스가 먼저 종료가 될 때에는 그 시그널을 부모 프로세스에게 날려서 부모 프로세스가 그 자식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던 자원들을 관리를 하고 깨끗하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는데, 만약에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모 프로세스가 먼저 죽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자식 프로세스는 나중에 이 자식 프로세스가 죽으려고 할 때에 이제 종료되려고 할 때에 자기 부모가 이미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자원을 부모 프로세스를 통해서 클린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모 프로세스가 먼저 죽을 때 그 자식 프로세스를 이렇게 고아 프로세스, orphan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orphan 프로세스가 생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잘못하면 좀비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부모 프로세스가 먼저 죽을 때는 궁극적으로 그 부모 프로세스가 죽을 때에 자기 자식 프로세스, 살아있는 자식 프로세스를 다른 부모한테 입양을 시켜야 되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자식 프로세스는 다른 부모 밑으로 붙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모 누구 밑으로, 어느 프로세스 밑으로 붙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프로세스 중에는 항상 프로세스 1번이 있죠. 즉 이니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니트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냐면, 우리 그 리눅스가 가장 처음 부팅이 되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프로세스가 최초의 한계가 있었겠죠. 그게 바로 이니트 프로세스입니다. 바로 프로세스 번호 1번. 그래서 이 이니트 프로세스 1번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아까 fork라는 명령어가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수많은 이제 프로세스가 부팅 중에도 수많은 프로세스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번 프로세스는 사실은 그 시스템 전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의 부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프로세스 생기고 또 그 밑에 또 부모 자식 프로세스 생기고 뭐 이런 식이 돼서 이제 프로세스가 많아졌겠죠. 그런데 이렇게 올폰 프로세스가 생기려고 할 때는 그 부모 프로세스가 먼저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 프로세스가 죽을 때는 그 밑에 있던 자식 프로세스를 그냥 1번 프로세스 밑으로 딱 붙입니다. 그래서 1번 프로세스가 바로 자기 부모 프로세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다른 부모 밑으로 이 1번 프로세스 밑으로 입양을 시켜서 좀비 프로세스가 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웨이트라는 시스템 콜이 있습니다. 이 웨이트라는 시스템 콜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본 그 자식 프로세스하고 부모 프로세스가 있을 때에 자식 프로세스가 이제 터미네이트 되려고 그러면, 종료되려고 그러면 시그 차일드라는 시그널을 날린다 그랬죠. 그럼 부모 프로세스가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그 후처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에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이 웨이트라는 시스템 콜을 실행을 하는 것이 가장 어떤 심플한 방법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차일드 프로세스가 이제 죽으려고 할 때에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 그것을 인식을 하고 클린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스템 콜이 바로 이 웨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세스가 하나 실행이 될 때 어떤 상태 다이어그램, 즉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프로세스들이 변하게 됩니다. 프로세스가 처음 이제 만들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 new state에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모 프로세스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서 그 자식 프로세스는 이제 new state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프로세스 바로 밑에, 즉 프로세스 밑에는 뭐가 있냐면 OS가 있죠. OS의 커널 부분이 있죠. 그 OS의 커널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 프로세스가 하나 새로 생기게 되면은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쪽에 커널 밑에 있는 커널의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쪽에 프로세스를 하나 새로 등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차후에 이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쪽에 스케줄러라고 있게 되는데, 그게 스케줄러가 새로 생긴 프로세스를 고려해서 스케줄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어드미티드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하나 생기면 그 프로세스를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새로 프로세스가 하나 이제 생긴 것이고요. 프로세스가 그래서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당연히 코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실행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ready state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ready state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코드가 실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실행 중인 상태는 아니고, 실행 중은 아니지만 실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실행 중하고 실행 가능하고 뭐가 틀리냐면, 이 ready는 현재 그 프로세스들이, 이 ready state 있는 프로세스는 CPU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상황은 뭐냐면, 위에 프로세스들은 많이 있죠. 뭐 프로세스가 뭐 10개나 20개 이렇게 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OS의 커널이 있고요. 제일 밑에 하드웨어가 있겠죠. 즉 하드웨어에 어떤 CPU가 있겠죠. 근데 그 CPU는 우리가 싱글 코어 CPU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싱글 코어 CPU라는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는 그 CPU를, 하드웨어 CPU를 이용해서 돌고 있는, 즉 실행이 되고 있는 중에 프로세서는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한 개 프로세스만 CPU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실행을 하는 중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다 다른 프로세스들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상황이 바로 이 ready stat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ady state에 있다가 뭐에 의해서 되냐면, 스케줄러, 그 아까 말씀드렸던 OS 커널 내부에 있는 스케줄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프로세스 하나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디스패치 한다고 하는데 디스패치를 합니다. 그럼 그 디스패치 되는 프로세스는 이제 상태가 러닝 스테이트로 바뀌는 것이죠. 그럼 러닝 스테이트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프로세스가 러닝 스테이트에 있다는 의미는 바로 그 프로세스가 이제는 CPU를 사용해서 실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러닝 스테이트에 있으면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싱글 코어 CPU를 쓴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한 개 프로세스만 러닝 스테이트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두 다른 스테이트는 뭐 레디 스테이트나 이런 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러닝 스테이트에 이제 한 개의 프로세스만 있게 되는데 그 한 개 프로세스가 러닝 스테이트에 있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정 시간 후에 어느 정도 그 프로세스가 실행을 했으면 이제 다른 프로세스에게 양보를 해야 되겠죠. 보통 이제 그런 다른 프로세스에게 이제는 그 차례를 넘기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이 interrupt라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interrupt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이용해서 어떤 주기적인 형태로 뭐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프로세스가 러닝 스테이트에 있는데 그 러닝 스테이트에 있는 프로세스가 이제는 인터럽트를 받게 되면은 이제는 그 러닝 프로세스에 있던 스테이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프로세스가 실행하던 거기까지 딱 실행하고 멈추고 이제는 레디 스테이트로 빠지는 것이죠. 이제 양보를 하려고 레디 스테이트로 빠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케줄러는 레디 스테이트에 있던 그 프로세스 중에 다른 프로세스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디스패치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프로세스가 이제는 러닝 스테이트에 들어와서 돌고 이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세스 하나를 스케줄러가 디스패치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러닝 스테이트에 들어와서 이제는 돌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가 하는 일이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어떤 파일을 읽어오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러닝 스테이트에서 돌고 있을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그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어떤 인풋 아웃풋 외부에 있는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를 액세스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가 도는 이 상황은 모두 CPU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CPU 클럭으로 빠르게 도는 CPU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 프로세스가 외부에 있는 어떤 하드디스크를 액세스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외부에 주로 도는 이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은 CPU에 비해서 엄청나게 느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파일 하나 읽어오려고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시그널을 주고 하드디스크가 어느 정도 시간에 따라서 돌아야 되죠. 이제 시간이 그 CPU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지만 돌고 나서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파일을 이제 CPU에게 넘겨주고 뭐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문제는 그 외부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CPU와 비교해서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그 하드디스크를 액세스해서 파일을 읽어오는 이런 와중에 CPU는 상당 시간 노는 시간이 생깁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 파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냥 아무 일은 안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프로세스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뭐 20개 정도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있어서 19개, 20개 중에서 19개 프로세스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레디 스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개 프로세스가 러닝 스테이트에 있으면서 C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드디스크를 액세스하느라고 CPU가 놀고 있다? 이런 상황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예, CPU를 지금 열심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레디 스테이트에 19개의 프로세서가 다들 서로 쓰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는 러닝 스테이트에 있는 프로세스가 CPU를 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인풋 아웃풋 외부에 있는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라든지 어떤 이벤트 이런 것을 기다려야 되는 어떤 CPU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벤트, 여기서 이벤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하드디스크에서 파일 읽어올 때 하드디스크에서 준비가 돼야 되겠죠. 하드디스크도 돌아야 되니까, 돌아서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프로세스들은 러닝 스테이트에 있다가도 웨이팅이라는 스테이트로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부 입력을 기다린다든지 이런 기다리는 일이 발생할 때는 러닝 스테이트에 있으면서 CPU를 놀리면서 기다리지 말고 그냥 웨이팅이라는 다른 스테이트로 빠집니다. 그렇게 빠지면서 이제는 러닝 스테이트 자리를 그 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 레디 스테이트에 있는 다른 프로세스가 대신에 러닝 스테이트로 바뀌면서 이 CPU를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렇게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는 웨이팅으로 빠지고요. 그렇게 웨이팅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정작 뭐 하드디스크에서 파일 읽어와서 준비가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레디 스테이트로 다시 이렇게 가서 기다리는 것이죠. 자기 차례가 다음 올 때까지. 예, 그런 식의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러닝 스테이트에 있는 프로세스는 러닝을 하다가 이제 일을 다 끝났으면 종료를 하겠죠. 그럼 이제 exit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terminate, 종료가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각각의 그 5개 프로세스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죠. 예, 처음 프로세스가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ready state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실행을 할 준비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CPU가 실제 배당이 돼서 CPU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스케줄러가 디스패치만 해주면 바로 가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러닝 스테이트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CPU를 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돌고 있는, 실제 실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웨이팅이라는 스테이트가 있다고 했죠.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어떤 키보드 인풋, 우리가 키보드를 인풋을 기다리는 프로세스, 뭐 사람이 이제 키보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다리는 어떤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뭐 이런 프로세스라든지 디스크 액세스, 뭐 하드디스크를 뭐 읽어온다든지 뭐 쓴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느린 CPU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느린 어떤 외부 디바이스를 액세스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다리는 이벤트가 일어나야 되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웨이팅 스테이트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종료할 때는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터미네이트 스테이트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돌고 있을 때에 아까 그 밑에 프로세스 밑에 OS 부분의 커널 부분에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는 블럭이 있다고 했는데 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프로세스들 여러 개가 있지만 그것들을 매니지를 잘 하기 위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프로세스가 하나 생길 때는 각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는 걸 통해서 각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 안에는 각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모든 프로세스 각각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 아이디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 아이디 번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프로세스마다 자기 부모 프로세스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 부모 프로세스에 또 아이디가 여기에 같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프로세스들이 어떤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 각각을 갖고 있는데 그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진주를 이렇게 실타래를 이렇게 하나씩 꿰어서 묶어 놓듯이 어떤 이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는 것들을 또 하나하나 이렇게 묶어 놓는 연결성을 해 놓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 하나고 또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 또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겠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을 서로 요번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서 다음 거를 가리키고 그 다음 거에서 또 그 다음 거를 가리키고 이렇게 실타래를 묶듯이 이렇게 진주를 목걸이에 깨듯이 이렇게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들을 연결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조체를 보통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들을 링크드 리스트로 쭈르륵 묶습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로 묶을 때에 그 다음 프로세스를 가리키기 위한 어떤 그런 주소값을 담을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바로 그 다음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 주소값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음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해당되는 프로세스의 현재 스테이트, 어느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가 어느 스테이트에 현재 있는지, 예, 그것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뒤에서 나올 텐데, 각 프로세스는 그 안에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들이 여러 개 있다고 치면, 그 스레드도 각 스레드의 컨트롤 블럭, 그 컨트롤 블럭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을 또 리스트를 하는 그런 일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CPU 인포메이션이라고 썼는데, 궁극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하드웨어, 우리 아까 싱글 코어 하드웨어 CPU를 우리가 가정했는데, 그 싱글 코어 하드웨어 CPU의 상태를 여기다가 기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CPU 인포메이션.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 CPU를 사용을 할 때에 궁극적으로 뭘 사용하냐면 CPU 안에 레지스터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레지스터들의 어떤 값들을 이제 넣어놨는지, 그것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CPU를 우리가 이 프로세스도 그렇고 다른 프로세스도 서로 돌아가면서 CPU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CPU 프로세스 하나가 내가 그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나서 이제는 양보를 하겠죠. 다른 프로세스. 그를 양보를 할 때에 내가 이제 넘겨주기 바로 직전에 프로세스를 냈다가 사용하고 있던 그 상태를 그대로 보존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CPU의 모든 레지스터 값들, 그리고 그 레지스터 중에 또 하나 굉장히 특수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인데, 이런 값들을 정확하게 여기다가 그대로 보존을 해놔야 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금 뒤쪽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프로세스라는 것이 아까 앞에서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메모리 자원들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어떤 메모리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여기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추가적으로 여러 인포메이션이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I/O 어떤 파일을 입출력을 하고 있었다든지, 뭐 카운팅 인포메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을 이렇게 스트럭처 형태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각각의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을 쭉쭉쭉쭉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그런 형태의 테이블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 들어있는 아까 그런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 ID, 각 프로세스는 이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갖고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프로세스 ID,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프로세스의 부모 프로세스의 ID,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서 다음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을 가리키도록 하는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쓰기 위한 어떤 정보,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의 현재 스테이트, 그 다음에 트레드 컨트롤 블록들의 또 리스트, 그 다음에 CPU 레지스터 값들을 모두 저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사용하는 메모리에 해당하는 그런 값들도 저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I/O 뭐 카운팅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저장을 해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개 프로세스가 있을 때에 여러 개 프로세스들이 도대체 어떻게 한 개의 프로세스 그 CPU를 공유하면서 돌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현재 지금 상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밑에 하드웨어 CPU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OS가 올라가서 OS는 커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블럭이 있고, 스케줄러라는 것도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그 OS 위에 이제 정작 여러 개의 우리 유저들이 사용하는 프로세스들이 돌고 있는, 그런데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그 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마치 동시에 멀티태스킹이라고 우리 부르죠. 멀티로
동시에 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개 프로세스가 CPU는 한 개밖에 없지만 이제 그렇게 느끼도록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점은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CPU는 한 개밖에 없고 그리고 그 CPU에 해당되는 레지스터 세트도 한 개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 개 프로세스는 동시에 돌고 싶다. 동시에 도는 것처럼 느끼고 싶다. 사용자가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기술이 바로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것입니다.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로세서 여러 개들이 어떻게 하면 CPU 한 개를 공유하는 것이냐 이런 것인데 천상 CPU 한 개밖에 없으니까 공유하는 방법은 각각의 프로세서들이 시간으로 나눠서 우리가 C분할이라고 하는데요. C분할로 시간으로 나눠서 프로세스 한 개가 잠깐 썼다가 또 좀 있다가 다른 프로세서가 또 잠깐 쓰고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것은 한 개 프로세서가 CPU를 쓰고 있다가 그럼 다른 프로세서는 기다리겠죠? 그러다가 그 쓰던 프로세서가 또 잠시 쓰고 빠지고 다른 프로세서가 또 CPU로 다시 들어가서 돌고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을 바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상황을 심플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프로세스가 두 개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A, 프로세스 B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PU는 당연히 하나고요. 우리가 스위칭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프로세스 A가 먼저 돌고 있었습니다. 현재 CPU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B는 기다리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프로세스 A가 CPU를 사용하니까 프로세스 A가 CPU를 열심히 사용하다가 이제 일정 시간 후에 프로세스 A가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본 인터럽트 같은 걸로 이제 그런 시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인터럽트가 들어와서 이제 프로세스 A가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양보를 하게 될 때에 바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프로세스 A가 이제 일시 종료를 하는 것이죠. 일시 종료를 하고 프로세스 B에게 넘겨줄 때 일시 종료하는 그 시점에 바로 CPU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그 CPU의 일시 종료할 그 상태에 CPU에 들어있는 레지스터 값들 모든 레지스터 값들 그것들을 바로 그 프로세스 A 안에 A에 해당하는 그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 우리가 방금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을 봤는데 프로세스 A도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CPU의 모든 상태를 그 프로세스 A 자신의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 카피를 합니다. 저장을 합니다. 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B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면 프로세스 B는 또 뭘 하느냐? 프로세스 B도 이미 그 이전에 프로세스 A가 돌기 이전에 프로세스 B가 한번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A에게 넘겨줬었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B가 그 이전에 이제 종료할 때, 일시 종료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CPU 정보를 자기 프로세스 B의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 저장해 놨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읽어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B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 자기 자신의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 가서 거기에 저장해 놨던 CPU의 레지스터 밸류들을 다 읽어와서 다시 CPU에 그것을 저장을 해서 원래 상태를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CPU에 로딩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 저장했던 CPU 레지스터 값들을 다시 CPU로 로딩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서 좀 알아보기 쉽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정도 시점에 현재 프로세스 1번, 여기 프로세스 1번하고 프로세스 2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프로세스 1번이 현재 러닝 스테이트에 있습니다. 즉 CPU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시점에 프로세스 B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아이들 스테이트에 있는 것이죠. 즉 레디 스테이트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2는 레디 스테이트에 있을 것이고요. 프로세스 1은 러닝 스테이트에 현재 있으면서 CPU를 사용하겠죠.
자, 그래서 일정 시간 사용하고 여기 지금 검은색 바로 된 이 시점에 인터럽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보를 할 시점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일시정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요 일시정지를 해야 될 요 시점에 바로 인터럽트가 들어온 시점에 프로세스 1은 CPU 현재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일시정지할 그 시점에 CPU에 있는 모든 레지스터 그 밸류들을 다 자기 프로세스 1번의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에 저장을 합니다. 세이브 또는 스토어라고 앞에 썼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세이브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스테이트냐면 바로 CPU의 레지스터 정보들 그것들을 다 그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에 담아 놓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는 그걸 하고 나면 이제는 OS 내부에 있는 커널에 있는 스케줄러라는 그 블럭이 실행이 돼서 스케줄러가 이제는 프로세스 2로 이제 넘기게 되는데 그럼 연이어서 프로세스 2번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프로세스 2번의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 들어있는 아까 CPU 스테이트들 즉 레지스터 밸류들 이런 것들을 다시 CPU로 복원을 합니다. 그렇게 복원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이 시점이 되는데 이 시점에 이제 프로세스 2번이 도는 것이죠. 실제로 러닝 스테이트로 바뀌어서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2번이 또 열심히 돌고요.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열심히 실행을 하고 또 이제 실행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또 인터럽트가 들어와서 이제는 또 양보를 할 시점이 된 것이죠. 프로세스 2번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프로세스 2번이 이제 양보를 할 시점이 되면 마찬가지 또 프로세스 2번은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CPU의 현재 상태를 레지스터 값 전체를 프로세스 2번 자기의 컨트롤 블락에 저장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케줄러가 프로세스 1번으로 넘깁니다. 그럼 이제 프로세스 1번으로 넘기면 프로세스 1번이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이 시점에 프로세스 1번이 돌다가 일시정지를 했을 때 그때의 자기 CPU의 상태를 저장해 놨었죠.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 그래서 그거를 다시 가져와서 그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으로부터 읽어와서 CPU에 그대로 복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복원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 일시 정지를 할 때 프로세스 1번 관점에서 보시면 프로세스 1번이 일시 종료될 때의 현재 하드웨어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참 동안 다른 프로세스가 도느라고 프로세스 1번은 쉬었지만 한참 동안 안 돌고 쉬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를 보존해 놨었기 때문에 자기가 일시정지할 때를 그리고 이 시점에 그 하드웨어 상태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죠. 원래대로 복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치 중간에 이렇게 쉬지 않고 원래부터 연속적으로 프로세스 1번이 쉬지 않고 계속 도는 것처럼 계속 연속적으로 돌았던 것처럼 연속적으로 자기 혼자 하드웨어 CPU를 다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쓰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상태를 그대로 여기서 일시 종료될 때는 그대로 저장을 하고 나중에 자기 차례가 다시 왔을 때 그 저장해 놓은 하드웨어 상태를 그대로 다시 실제로 하드웨어에 다시 복원을 하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프로세스 각각이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각 프로세스가 CPU를 자기 혼자 쓰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리고 끊김이 없이 전혀 각 프로세스는 무관하게 돌면서도 모든 프로세스가 따로따로 자기 혼자 이렇게 이렇게 도는 그런 상황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립적으로 각각이 끊김없이 도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 간의 한 개 프로세스를 다른 프로세스로 움직이고 다른 프로세스 또 올 때 이렇게 상태를 저장하고 상태를 복원하고 이런 전체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누가 하는 기능이냐? 바로 이 컨텍스트 스위칭은 누가 할까요? 각 프로세스들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각 프로세스는 그냥 자기 프로세스 코드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컨텍스트 스위칭은 바로 프로세스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들은 여러 개가 그냥 동시에 돌고자 하는 여러 프로세스는 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 프로세스들을 밑에서 관리하는, 아까 OS 커널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블럭 또는 스케줄러 블럭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프로세스는 우리가 일반 사용자들 우리가 만들고 뭐 실행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단지 밑에 있는 OS 커널 부분에서 그렇게 여러 프로세스를 한 개 CPU 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죠. 근데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기능입니다. 실제로 하드웨어를 프로세스를 한 개밖에 없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여러 개가 동시에 여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공유할 수 있을까 하고 하기 위한 어떤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기능인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문제점이라기보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지만 약간 좀 비효율적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인터럽트가 들어와서 프로세스 1번이 멈춘 시간은 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멈추고 나서 CPU 레지스터 값들 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다음 돌아야 될 프로세스의 스테이트를 또 복원하고 이러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정작 프로세스 2번, 즉 다음 프로세스가 돌기 시작하는 CPU를 진짜로 사용해서 실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 시점, 프로세스 1번이 일시 정지한 시점에서 프로세스 2번이 이제는 실행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까지 이 중간에 이만큼 시간이 결과적으로는 CPU는 노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때도 또 요만큼이 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들 간에 많은 프로세스가 돌고 있을 때는 그 많은 프로세스들을 다 뭐 각각의 컨텍스트 스위칭을 뭐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컨텍스트 스위칭은 굉장히 빠르게 자주 일어나는 그런 동작인데, 문제는 이 컨텍스트 스위칭을 한번 일어날 때 이렇게 지금 준비 작업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오버헤드입니다. 오버헤드. 즉 시간을 까먹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CPU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노는 시간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프로세스가 한 개 하드웨어 CPU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로 해야 되는 작업인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C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컨텍스트 스위칭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오버헤드를 줄일 것이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관계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thread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프로세스나 thread나 또는 뭐 task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어떤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비슷비슷한 용어죠, 그죠? 예, 비슷비슷한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이제 task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 지금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프로세스와 thread라는 어떤 두 개의 개념을 약간 차이를 두고 사용하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각 프로세스는 자기 독립적인 자기 자신만의 리소스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소스는 보통 메모리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개 리소스가 생기면 그 리소스는 자기 리소스만의 자기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메모리 영역을 확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섞지 않습니다. 각 프로세스는 독립적인 자기만의 어떤 메모리 공간과 어떤 그런 활동 영역을 보장을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프로세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프로텍션이라고 하는데, 프로텍션, 우리 뒤에서 이제 그런 용어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thread라는 또 개념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thread라는 것은 프로세스 내부에 있는 것인데 한 개 프로세스가 한 개 thread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한 개 프로세스가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개 thread를 안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스 안에서 프로세스보다 조금 작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thread라는 걸 그러면 한 개 프로세스 안에서 thread를 뭐 두 개나 여러 개 만드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냐? 이제 이유가 있겠죠. thread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그 thread의 기본 개념은 어떤 코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코드인데 그 실행을 하는 어떤 그런 코드죠. 그래서 thread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코드가 서로 두 개가 평행하게 돌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는 어떤 여러 개의 태스크가 동시에 도는 멀티태스킹 하는 것처럼 thread를 여러 개를 둠으로써 그것들이 서로 평행하게 도는 것처럼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이죠. 즉, 뭐 한 개가 돌고 한 개 뭐 어떤 태스크가 돌고 그 다음에 다른 태스크가 돌고 이렇게 태스크들을 어떻게 일렬로 한 개 다음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태스크를 동시에 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하려고 할 때 thread라는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 프로세스에 여러 개 thread를 사용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죠. 근데 이 thread는 프로세스 안에 예를 들어 두 개 thread가 프로세스 한 개 프로세스 있다면 thread 두 개끼리는 한 개 프로세스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thread끼리는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공유하게 됩니다. 즉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 프로세스에 서로 한 개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thread 두 개는 그걸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어드레스 스페이스나 어떤 리소스 이런 것이 프로세스에게 배당된 것은 그 안에 있는 thread들은 공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thread라는 어떤 또 하드웨어가 아까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오버헤드가 심했죠. 뭐 준비 작업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드웨어로 일부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 기능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 그중 하나가 하이퍼 트레드인데 요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는 각 프로세스가 자기 프로세스 고유의 어떤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프로텍션이라고 부른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 프로세스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서 프로텍션이 됩니다. 즉 서로 독립적인 어떤 어드레스 스페이스와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하지만 threads는 threads를 우리가 보통 lightweight 프로세스, 즉 경량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thread끼리는 서로 프로텍션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개 프로세스 안에서 thread가 두 개 또는 뭐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여러 개 thread를 두는 이유는 바로 이 concurrency 때문이죠. 즉 여러 개의 동작들을 평행하게 병렬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thread를 여러 개 두는 것이고 각 그 프로세스 내에 있는 여러 개 thread들끼리는 서로 프로텍션, 즉 이렇게 서로 그 독립적인 자원을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그래서 이렇게 병렬 처리를 위해서 하는 요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멀티 트레딩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세스와 thread라는 개념을 지금까지 살펴본 어떤 정의에 의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protection이라는 말과 이 concurrency라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세스를 말씀하실 때는 protection 기억하시면 되고 thread는 concurrency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한 개의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즉 왼쪽도 한 개의 프로세스고 오른쪽에 있는 큰 그림도 한 개의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프로세스는 그 안에 thread가 한 개밖에 없는 경우고 즉 우리가 single threaded 프로세스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프로세스는 그 안에 thread가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multi-threaded process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자, 여기 프로세스 안에 각 프로세스의 코드가 있겠죠? 당연히 이걸 실행한 어떤 코드니까
이 어떤 코드를 하는 코드 세그먼트라고 부르는 어떤 코드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 영역들을 저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만약에 파일 입출력을 한다고 하면 어떤 파일을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때 이 프로세스만 실행이 되는 게 아니겠죠. 또 다른 프로세스들이 실행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지스터 그리고 스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 가지고 있다가 이 프로세스가 어쨌든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이 레지스터하고 스택의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른 프로세스로 우리가 CPU 사용권을 넘길 때에 이 레지스터하고 스택의 값들을 보관하는 것이죠. 자, 그럼 반면에 스레드가 두 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스레드가 두 개 있어도 원래 프로세스의 코드는 동일하다는 말이 이제 한 개 코드가 있을 것이고요. 프로세스 하나가 이제 코드죠. 전체 큰 코드. 그 코드 안에 이제 그 코드 안에 스레드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코드가 짜져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영역들이 있고, 마찬가지 혹시나 파일 입출력이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 개 한 개 트레드든지 여러 개 트레드를 쓰는 프로세스든지 상관없이 코드하고 데이터, 파일 이런 입출력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있겠죠. 하지만 이 트레드를 두 개를 쓰는 경우는 우리가 컨커런시를 위해서 이 두 개의 트레드가 병렬로 처리하게, 즉 동시에 프로그램이 도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 트레드 간의 스케줄링이 됩니다. 즉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트레드가 실행이 되다가 또 뭐 CPU를 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다른 트레드가 도는 이런 형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트레드마다 레지스터와 스택, 또 이 트레드는 이 트레드의 레지스터 스택 이걸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어떤 단위가 트레드이기 때문에 레지스터하고 스택 이 값들을 자기 트레드 고유의 이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운영체제나 또는 인베디드 시스템, 우리가 가장 좋은 예로는 스마트폰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또는 PC, 이런 태블릿 PC, 여러 가지 이런 디바이스들에 대부분 멀티 스레디드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요즘 그 스마트폰도 굉장히 성능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또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멀티 스레디드 또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이런 기능들이 요즘은 대부분의 어떤 그런 디바이스들에 많이들 적용되어 있죠. 당연히 또 서버, 여러 많은 동작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서버들에 당연히 어떤 이 동시에 여러 개를 처리하는 패럴렐리즘을 적용한 그런 프로세스 OS 어떤 구조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서버, 수많은 어떻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트래픽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걸 적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어떤 프로세스와 스레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잠시 정리를 하면, 프로세스라는 개념과 스레드라는 개념은 조금 비슷한데, 프로세스가 있고 스레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우리가 각각의 프로세스는 독립적인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프로텍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다른 프로세스가 서로 프로세스끼리 침범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또는 그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돌기 때문에 한 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텍션이 된다는 의미고, 그런데 한 개 프로세스 안에 우리가 컨커런시를 위해서, 즉 여러 개를 병렬 처리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스레드를 여러 개를 만드는 형태로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스레드들끼리는 컨커런시라는 기능을 위해서 여러 개가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thread들끼리는 그 프로세스 안에 있는 thread들끼리는 한 개 프로세스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의 자원이나 어드레스 맵이나 이런 여러 가지는 공유하는 형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concurrency, protection 이 두 가지의 용어를 잘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이 프로세스하고 thread를 앞서 나온 그 그림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ncurrency라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 개 thread가 동시에 이렇게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면서 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서 배운 그 컨텍스트 스위칭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그 CPU 스테이트들을 계속 저장했다가 읽어왔다 하는 그런 동작들이 thread 각각마다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떤 그 CPU 레지스터라든지 프로그램 카운터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토어 저장을 하고 읽어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